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아침의 스토리입니다. 김동철 심리학 박사,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친형 강제 입원과 여배우 스캔들 등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가요, 경찰서에 출석해서 10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모습 저희가 준비했는데 만나보시죠. 세옹지마 사필 위정일 것입니다. 네, 있는 사실대로 충실하게 잘 설명했습니다. 도정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도지사의 1시간은 1,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고, 네, 오늘의 조사로 이런 문제들이 다 종결되길 바랍니다. 자, 이재명 지사 사자성어를 많이 썼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 역시 경찰서에서 나올 때도 제 눈에는 별로 지쳐 보이지가 않았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지쳐 보이지 않았다. 상당히 좀 당당하다 정도도 여유 있어 보이네요. 예, 여유도 있고요. 이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말 스스로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어필을 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좀 길지 않았습니까? 조사하기 전까지. 근데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10시간이면 길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시간 자체는 물론 길지만 시간은 상당히 길어 보이지만 보통 한 10시간 정도 남짓 수사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길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은 느낌들이 좀 들고요. 이재명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때문에 사실 문제가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직권 남용에 대한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지사의 1시간은 1,300만의 시간의 가치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여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도적 홍보까지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본소득형 국토유지세 복지 정책 이런 언급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유가 상당히 있고 뭔가의 스스로에 대한 결백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어제 조사로 모든 의혹을 다 해명했다, 조사도 간단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기에는 의혹이 지금 받고 있는 게 한두 세 가지도 아니고 6가지 엄청 많은데. 근데 의혹은 많은데요.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이게 과연 유죄까지 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은 어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증거가 있다고,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뭔가 추가 증거를 내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쪽에서 반박을 할 텐데 그런 게 없다면은 이 지사는 그냥 부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 어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경찰에서 자택이라든지 신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잖아요. 경찰의 기초조사가 중요한데 당시에 어떤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 개입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이 지사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법에 따른 절차였다.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 그냥 이렇게 나가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진술을 거부를 하고 진술 서로 이렇게 대체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성남FC 관련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해요. 이 지사 측에서는 경찰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방어 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술서로 대체하는 그런 영리함을 보였던 것 같은데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데 한 번 더 소환할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경찰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은데 이 지사는 한 번 더 소환해도 안 가겠다 그렇게 표명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입건해가지고 긴급 체포하지 않는 한 재소하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 번 더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시간적으로도 급박하고 좀 물리적으로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준비를 단단히 한 것 같아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 4명을 투입했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 선거법 공소시효는 또 얼마 안 남았어요. 6개월이잖아요. 네, 6개월이에요. 근데 지방선거가 지난 6월 13일 날 있었으니까 공소시효가 12월 13일까지거든요. 그때까지 기소를 해야 돼요. 경찰 수사만 남은 게 아니라 검찰 수사도 남았어요. 그래서 경찰은 이 문제를 빨리 좀 한 큐에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 출신 경찰관 4명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예.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은 이 사건이 보면은 뭐 직권 남용이라든지 제3자 뇌물공여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 법리상으로 입증하기가 수사기관에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 직권 남용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법리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에서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측의 공세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 구속되고 나가지고는 대형 법무법인을 이제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는데 그 선임하기 전에 아마 물밑 작업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뭔가 그 전에 강용석 변호사의 프레임에 말리는 것 같은 인상을 주니까는 언론전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법리적으로도 완벽하게 총격전을 펼칠 기세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선거법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은 이제 지사직을 상실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도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뭐 한 40여일밖에 남지가 않았었는데요. 자, 어제 이 포토라인부터 퇴장까지 말을 아끼지 않고요. 당당한 기세를 몰아갔던 이재명 지사입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는 조금은 의미심장한 발언까지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도지사의 1시간은 1,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고 1분 1초가 급한데 오늘의 이 조사로 더 이상 이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정치적인 이유로 없는 사실들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도정에 방해가 되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조사로 이런 문제들이 다 종결되길 바랍니다. 네, 정치적인 이유로 공격을 받고 있다. 예. 이렇게 불신의 목소리를 경찰에 대해서 냈습니다. 소환 전에도 뭐 촛불 정권의 경찰이 이럴 수 있냐 이런 말도 했고 상당히 불신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약간의 이제 좀 기분이 상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SNS에서도 그렇게 올린 이제 이 얘기가 있거든요. 뭐 부인 관련해서도 네, 부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정치라고 하는 말들, 정치적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지층에 관계된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내가 어떤 피해를 받고 있으니 지지해달라라고 하는 입장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복잡한 수사 상황 이제 종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찰에 대한 그 신뢰를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발언들도 했거든요. 사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본인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지를 내보이기 위해서 얘기를 한 부분들이겠지만 실제로는 별로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어제 뭐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 지지자들이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분 가운데 한 분이 지병으로 이렇게 쓰러지셨다면서요. 네, 어제 이제 경찰서 앞에서 지지자들하고 보수단체 간에 이렇게 무죄다 아니면은 뭐 구속하라 이렇게 시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 지지하는 55세 A 씨가 경찰서 앞에 있는 건물 앞에 있는 인근 도로에 서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슴을 움켜잡는가 싶더니 주저앉고 쓰러지셨다 그래요. 그래서 목격자들이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119가 출동을 해서 이분을 병원으로 옮겼지만은 당일날 오후 2시 25분께 숨졌다고 하고 사인은 심근 파열, 그러니까 심근경색으로 병사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렇게 병원은 보고 있는데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이렇게 갑자기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딱 어제 그 시기가 딱 그런 때였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겠죠. 가족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SNS에 남겼습니다. 연배가 이렇게 많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안타깝기도 하는데 자, 근데 이번 경찰 수사를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봤던 분은 아무래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부선 씨인데 자,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구속된 이후에 뜸했는데 이른 아침에 다시 한번 SNS에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8시 29분에 페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점 빼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을 내려놓고 나랑 대화한 거 잊으셨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거짓을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할수록 계속 당신의 업보만 커져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하나 걸었는데 2017년 정치인과 동침
했다라고 하는 김부선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링크를 하나 걸었습니다. 네. 예.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위축이 됐을 법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이재명 지사가 수사를 받고 나온 그 시점에 네. 이렇게 했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존재감 확인을 위한 각인 효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부선 씨가 사실 그 이재명 지사가 신체 검증했을 때는 뚜렷한 입장을 안 냈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어떤 입을 열까 주목이 됐었는데 이번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점을 있는 거를 뺐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이재명 지사가 셀프 검증을 할 때 그때 이렇게 참여를 했던 의료진들은 예. 점을 뺀 흔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김부선 지사가 SNS에 이렇게 또 거론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고 김부선 씨가. 예, 김부선 씨가 예. 그리고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언론에서 잊혀질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네. 이 점에 관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뭐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와의 관계를 관계를 이렇게 정립을 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예. 그냥 이재명 지사가 셀프 검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에 나서서 이렇게 재검증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경찰에서 이 부분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료기관에서 뭐 레이저로 지운 흔적은 없다 그러는데 사실 또 의료 기술은 또 나날이 발전을 하니까 있는지 없는지 진짜 진실이 궁금은 참 한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예. 어제 법원에 출석한 또 한 명의 도지사가 있습니다. 예. 김경수 경남도지사인데요.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판이 끝난 후 발언 들어보시죠. 오늘 공판 과정을 통해서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나 그리고 증인 신문 내용들은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다 같이 충분히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은 저는 뭐 지켜보신 분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을 김경수 도지사가 드루킹에게 시켰느냐 예. 아니냐 몰랐느냐 이거인 것 같은데 김경수 지사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데 어제 재판에서 좀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나요? 네, 그 서유기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이제 박모 씨의 증언이죠. 예. 이 증언에서 이제 AAA라고 하는 표기를 같이 전달을 받았다 드루킹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AAA의 의미는 뭐냐면 김경수 도지사가 보낸 기사를 우선적으로 작업을 하라 뭐 이런 지시에 관계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증언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증거에 대한 증인에 대한 얘기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죠. 예, 그렇군요. 자, 근데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들은 드루킹과 그 측근들이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 이런 얘기까지 또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거는 그때 이렇게 나왔던 얘기예요. 뭐 예. 옥중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옥중에서 조율을 하고 구치소에서 작성한 노트를 이제 증거로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디지털 포렌으로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 63빌딩 높이의 뭐 몇 배가 되는 이렇게 증거 자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김경수 지사가 영장이 기각되게 된 경위를 보면은 예. 이런 물증보다는 대부분의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관련자들의 진술인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예.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일관성이 없다, 이게 믿을만하지 않다, 신빙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공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실제 이 사람들이 뭐 김경수 지사한테 100만 원을 받았는지 보고서를 쓴 게 왜 이게 잘못됐는지 아니면 샌다이 총영사를 먼저 지사직을 먼저 이렇게 청탁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번복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번복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고 또 당사자들 간에 뭔가 이렇게 말을 맞춘 흔적이 있다면은 이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는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특검이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미 동력은 떨어진 상태라서 재판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양측의 진술이 판이하게 다른데 그러니까 증인들의 진술 말보다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정확한 예. 증거가 필요하죠. 그리고 뭐 김경수 지사가 링크를 보내면은 AAA를 적어서 대화방에 공유를 했고 빨리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말뿐이고 김경수 지사가 보낸 내역이라든지 대화방 캡처한 거라든지 이런 물증이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술뿐이었고 그 진술 자체도 일관되지가 않고 모의한 흔적이 있다면은 예. 이거는 정말 증거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법원 입장에서는 또 100% 믿기가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법원에서 어떤 결정,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개들을요 차에 매달고 달린 잔혹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개 주인이었다면서요. 저도 사실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예.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좀 맞습니다. 생기는데 예. 일단 조사를 해봐야 명확한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어떤 일이냐면 제주도 이제 연동 교차로에서 개 2마리를 차에 묶고 그냥 이렇게 달렸습니다. 자, 이걸 이제 26일 날 SNS에 이제 사진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됐고요. 예. 사실 처음에 이 사진을 찍은 최초 목격자는 개들이 처음에는 묶여서 뛰어가는 것 같아서 이제 쫓아갔었죠. 예. 그러나 차가 이제 속도를 내서 가면서 도저히 이제 따라가지는 못하고 뭐 이제 질질 끌려가겠죠. 네, 질질 끌려갔죠. 그리고 예. 뭐 혈흔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 개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SNS를 통해서 일단은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개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뭐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뭐 개를 묶어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정말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그렇네요. 개가 차에 매달려서 300m나 끌려다니고 또 혈흔까지 길게 자국이 남았는데 개들의 상태가 지금 어떨까요? 아니 개들의 상태는 절대 괜찮을 리가 없죠. 그리고 개들을 달리기 훈련을 시킬 것 같으면은 이렇게 뭐 줄에 묶어서 뭐 공원에서도 뛸 수가 있는데 누가 이렇게 차에 매달고 훈련을 시켜요. 이거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뭐 차가 이렇게 달려가니까 개들이 처음에는 보조를 맞췄을 수 있지만은 차가 점점 빨라지니까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끌려갔던 거예요. 예. 이 끌려간 흔적이 한 1.5km 정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그 1.5km 구간 동안에 이렇게 핏자국이 남아있더랍니다. 근데 이게 무슨 방울방울 혈흔도 아니고는 어느 구간에서는 거의 피 범벅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개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참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자, 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뭐 앞뒤가 안 맞고 처음과 뭐 나중 진술이 뭐 영 차이가 난다면서요. 네, 경찰에서 진술을 했었을 때는 뭐 예.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본인의 개가 아니고 예. 운전을 하다가 개줄이 바퀴에 걸려서 예. 끌려 들어왔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엔요? 그 이후에 처음엔 예. 그러면서 결국은 이 그 줄을 끊기 위해서 그 동네 인근에 있는 그 주민을 찾아가서 칼을 빌려서 그 줄을 끊으려고 했었다. 자, 그런데 이 줄을 끊으려고 했더니 칼을 빌려주지 않아서 결국 손으로 억지로 끊고 결국은 이제 보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사실 그 목격자에 의하면 음주에 의심이 되는 이제 발언을 합니다. 상당히 술이 채워 있었던 것 같고 예. 칼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지 않으니까 난동을 부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음주에 대한 의심이 있고 이 개의 이제 그 개의 학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과거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개를 식용으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예. 좀 학대를 해서 어떻게 도살을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주를 하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과잉적 행동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네. 끔찍합니다. 음주라면은 예. 음주로 운전을 한 맞습니다. 상황도 의심해 볼 수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분명히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근데 경찰 앞에서는 지금 훈련한 거라고 했는데 그게 상식적으로는 대중들이 보기에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봐도 이건 뭐 훈련을 밤에 그것도 훈련을 시킨다. 그리고 개 2마리를 그렇게 강하게 끌고 가면서 훈련을 시킨다. 이건 말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렇군요. 자, 이런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개 주인들이 받을 수 있는 벌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런 그 애완동물에 대한 이제 처벌이 분명히 있긴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애완동물에 대한 처벌들이 규정이 되게 약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강력한 처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한테 여쭤봤어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해야 동물보호법상 돼요? 학대 행위는 뭐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 어떤 게 학대 행위냐면은 개를 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이렇게 명백한 학대 행위가 아니라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찍었다. 이런 것들이 학대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예. 우리나라에는 또 외국처럼 동물권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고 이런 반려견을 주인의 소유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는 예. 처벌이 되더라도 그냥 미약하게 벌금형 정도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학대를 한번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또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외국에서는 개를 키우는 거를 양육권의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그래요? 더 이상 너 키우지 마 이렇게 제한시킬 수가 있는데 몰수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분리시켜가지고 다른 동물 보호소 같은 데서 이제 보호소로 관리를 보내는 거군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반려견을 기본적으로 주인의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없어서 다시 이렇게 재범의 우려가 있더라도 예방 조치할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A 씨 해당 남성의 집에 개들이 더 살고 있다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A 씨가 동물 학대로 인정이 돼도 남아 있는 개들하고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요? 이 사람의 소유물이고 소유물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뭐 몰수하거나 분리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동물 학대 행위가 미수를 처벌하던가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학대 행위가 벌어졌을 때 처벌하는 거는 변론으로 하고 미리 우리가 선제 조치를 할 그런 수단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동물을 학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학대가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훈련시킨다, 뭐 개가 차에 이 줄이 걸렸다 여러 가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